한번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목요일 장은 트럼프의 6월 1일 EU의 50% 관세 고려.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나스닥이 상당히 급격하게 내리다가 그래도 장중에 약간 회복을 하고 3일간의 연휴에 따라서 장 막판 다시 약간 내려와주는 모습. 애플이 미국 공장을 개설해야 한다. 미국 생산 압박의 우려에 애플도 급격히 내리면서 증시를 하방으로 이끌었다. 삼성도 얼떨결에 같이 묶여 있고요. 그런데 애플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서 생산을 한다. 미국의 높은 임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상 공장을 짓는다는 일이 1년 만에 지을 수는 없는 일이고, 공장을 착공하여도 트럼프 임기 후에 완공이 된다. 공장을 짓다가 끝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애플의 팀 쿡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난관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애플 걱정을 하겠습니까? 애플이 망할 확률보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할 확률이 수천 배는 더 큽니다. 금요일 장 전에 한 저녁 7시경에 뭔가 기분이 쎄해서 약간 조정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멤버십 텔레그램에 향후 조정이 오면은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한 3, 4% 정도 조정이 오지 않겠느냐. 세배 기준으로 보면은 한 5% 정도까지도 맥시멈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의 비중 조절은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이 의견을 드린 약 2시간 후에 유럽연합은 트럼프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일률적인 50% 관세 부과를 권고 뉴스가 뜨면서 나스닥이 급락했죠. 주말간 위켄 나스닥은 보합권으로 약간 유지가 되고 있는 괜찮은 상황. 홍포지수는 64, 약간 내려왔고요. 푸덴크롭션 0.72, 푸덴코옵션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상황. 하지만 말씀드렸죠. 이때처럼 푸덴코옵션이 확 내렸다가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이 피날레의 구간이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푸덴코옵션이 확 내렸다가 약간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이 피날레의 구간을 보여주고 이제 큰 조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키움자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월간 순매수와 주간 순매수에서 속스 S와 SQQQ가 최상위권에 올라왔었죠. 하지만 이제 금주에 드디어 속슬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키움전사가 롱에 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이제 좀 조정이 조금 더 올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은 갖고 있는 것이 좋으며, 애플도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애플의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어닝 발표를 보면은 옥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옥타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다 필요 없고, 엔비디아 수요일 장 후에 목요일 아침에 나스닥에 현재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큰 조정의 기로로 보내버릴 것이냐. 다음 주는 엔비디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은 월요일 휴장이죠. 그리고 화요일은 뭐 별다른 거 없고, 수요일은 아틀란타 여는 2분기 GDP 나오, 엔비디아 실적이 장후에 나오고, 목요일에 미국 연준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GDP 경제 성장률 수정치, 예전에 발표했던 속보치는 마이너스 0.3%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오랜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었고, 이제는 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속보치의 수정치다. 수정치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조금 더 높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4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 최근에 CPI, PPI 다 낮게 나왔죠. 주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고, 하지만 연준은 CPI보다 PCE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누누이 밝혀왔고,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5월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 주봉은 5월 4주차 마이너스 2.35% 하락, 고점 대비 다시 한번 이제 좀 격차를 벌리면서 마이너스 5.84% 하락. 주봉을 보면은 이번 주는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급격한 하락을 끝내고 이제 상승의 이렇게 기조로 가고 있지 않겠느냐. 현재 이 자리가 18년, 19년 미중 관세 전쟁으로 보면은 한 이쯤의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때도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급격한 상승, 그리고 조금 눌려주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후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의 하락은 직전 양봉 2개를 잡아먹는 큰 하락을 보였었죠. 현재는 직전 장대 양봉이 갭 상승이기 때문에 19년처럼 직전 양봉 2개를 잡아먹는 음봉의 캔들이 나오는 패턴으로 간다고 하면 직전 양봉의 자리가 갭 상승이기 때문에 이 갭 상승 구간을 조금 채워주고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좀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에 마이너스 2, 3%의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하락의 추세로 갈 거다라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다. 롱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3대 지수 모두 MACD 약간의 빼꼼하고 양봉이 떴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의 파동은 아직 엄청난 최후 피크는 아니다. 약간의 좀 조정이 오고 과열을 시켜준 다음에 추가적인 오버슈팅 구간은
있지 않겠느냐. 주봉의 차트입니다. 일봉이 아니라 주봉의 차트상은 아직 모든 걸 팔고 튈 때는 아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일봉입니다. US100 나스닥 지수는 거의 하루 종일 돌아가기 때문에 갭이 없는데 QQQ 상으로는 여기에 이제 큰 갭이 있습니다. 이 갭 라인을 좀 메꿔주고 간다고 하면은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이 파란색 200일선이다. 나스닥의 우상향과 우하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200일선. 거기까지와의 간격은 마이너스 2.4% 정도 된다. 여기를 메워주고 가느냐 아니면은 적절하게 121선까지 타협을 보고 가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이렇게 내리는 일은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현재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어차피 결정되겠지만 한 마이너스 2, 3%의 조정은 약간 좀 열어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아끼면서 마이너스 2, 3%까지의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도 파란색 200일선을 급격하게 뚫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리테스트는 한번 해줘요. 리테스트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오르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 이때는 좀 심각하게 이탈까지 한번 해주고 우상향으로 갔다. 현재도 이 파란색 200일선을 급격하게 뚫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현재 나스닥이 건재하느냐.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한번 해줬다가 엔비디아의 실적이 견고하고 경제가 계속적으로 잘 돌아간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승 추세의 상단선, 이 상단선을 맞으면 또 조정이 좀 오겠죠. 현재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상방 추세로 돌리는 초입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 TQ가 3배 레버리지의 괴리율로 상당히 좀 좋지 않아지는 차트로 가고 있으나 여전히 일목균형표 그리고 21선 부근에 63달러 정도만 지켜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이제 여기서 5일선 리테스트 자리에서 다시 나머지를 올 매도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매도한 이유는 저는 지수 ETF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갖고 가자는 기조이지만 개별주는 그렇게 장투를 하진 않아요. 개인적인 스타일이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해서 매도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잘 나와야 지수 ETF도 현재의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다음 주에 126달러 부근 201선 라인을 좀 지켜주는 상황을 보여주고 실적 발표가 좋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릴 수가 충분히 있다. 엔비디아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반도체도 일단 상승의 채널 하단 라인이 193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매수는 이 상승의 채널에서 하단 라인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단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다음번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익권이에요. 여전히 수익권.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다음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수익권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매수도 하단 라인이 오면은 또 매수를 조금 줍줍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다음 조정이 와도 상승 추세에서는 수익권이에요. 그런데 탐욕에 찌들어서 상승 추세의 상단에서 매수를 한다. 상승 추세의 상단에서는 급격한 상승의 상황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매수를 누르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고요.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픔을 맞게 된다. 항상 매수는 상승 추세의 하단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손익비, 손절 라인도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상승 추세의 상단에서는 언제나 분할 매도. 주식을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쏙술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상승 추세의 하단까지 한 4.5% 정도 남았는데 거기까지 내린다고 하면은 쏙슬 같은 경우는 13달러대가 된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13달러대가 온다고 하면은 약간의 매수를 받아볼 구간이 오고 있다. 어느 정도 기회가 오고 있다. 구글입니다. 구글은 5일선을 그래도 지켜주고 있다. 여기서 횡보만 조금 버텨주다가 일목균형표 밖으로 좀 캔들이 벗어나 준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자유로워진다.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안에 캔들이 있으면은 답답하다. 구름에서 나와서 자유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애플입니다. 애플은 일목균형표 구름대까지도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위로 벗어나야 되지 밑으로 이탈하면은 좋지 않아요. 다시 상승을 하려면은 다시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또 돌파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때문에 애플은 현재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하락의 추세의 하단이다. 그런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남은 매물대는 관세 하락빔 매물대밖에 없다. 여기는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패닉셀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확 내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줍줍의 구간, 모두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튈 때니까 줍줍의 구간이 되겠고 일단은 그 전에
192달러. 하락 추세 하단의 지지 가격 192달러를 지켜줘야 되겠죠. 여기만 지켜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게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쑥쑥쑥 내릴 수가 있다. 쑥쑥쑥 내리면은 그때는 애플을 신규 매수를 강력하게 좀 해봐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는 구간으로 들어서는 것이지만 애플을 소유할 수 있는 구간, 모두가 도망갈 때 초분할 매수로 사야 된다. 저는 애플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애플을 1주씩 사고 있습니다. 제 시드에 0. 몇 %밖에 안 돼요. 1주씩이니까 애플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저도 유튜버지만 다른 유튜버의 의견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주식 좀 한다라고 생각하는 유튜버들의 테슬라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313달러까지 좀 내리고 갈 것이다. 또는 테슬라가 300달러까지 좀 내리고 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좀 내리고 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시저의 가족들은 테슬라를 늦어도 막 이러한 구간에서 샀잖아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말하는 지지라인의 가격보다 낮게 사서 현재 홀딩하고 있잖아요. 못하러 이렇게 주식을 힘들게 합니까? 그냥 저점에서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6월 로보택시가 결정 날 때까지. 6월 로보택시가 나가리가 된다 하면 그때 이제 조금 비중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사팔사팔 해봤자 본전이라니까. 왜 이렇게 주식을 힘들게 합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6월 로보택시 대박이 터지면은 그때 이제 매도하고 튀면 되는 거고요. 나가리가 되면은 비중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좋은 적절한 매수의 타이밍을 드렸고, 여기서 뭐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합니까? 320달러 찍고서 가느냐, 313달러 찍고서 가느냐. 어차피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잖아요. 주식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일단 제 생각은 테슬라가 여전히 상승의 채널, 그리고 지리하게 흘러갔던 박스권, 그 박스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320달러 후반대는 좀 지켜줘야 여전히 박스권 안에 있는 것이므로 320달러 후반대는 좀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박스권 이탈로 야간에 좀 하락은 열어둬야 된다. 21선까지요. 스파이 1번입니다. 스파이는 그래도 200일선 증시의 우상향, 우하향을 결정짓는 200일선은 좀 지켜주고 약반등이 왔다. 다행입니다. 마지노선이었는데 다행이다. 여기서 이제 21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21선을 살짝 이탈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 올려서 근본 증시의 조정이 좀 금방 끝나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의 하락이 온다고 하면은 중앙 21선을 지지받는 자리에서 약간의 좀 매수는 받아볼 수 있겠다. 숏의 보조지표입니다. 숏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고 내려오고 있는 21선은 좀 저항으로 작용해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주 초에 롱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지만, 숏은 적절한 자리에서 잡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약간의 좀 익절을 고려해 볼 단계가 왔다.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쏙슬, 애플 미친 듯이 주워담고 있네요. 코인의 공포지수는 다시 그리드로 내려온 뜰수다. 코인베이스 1번입니다. 상당히 홀더들은 힘들겠어요. 저도 좀 힘들고요. 하지만 여전히 상승의 추세이다.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상승 추세선은 정확하게 그어야 되고, 상승 추세선의 상단을 오버슈팅으로 돌파하면은 그때는 좀 매도의 자리다. 하지만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상단 터치하면 조정, 상단 터치하면 조정, 상단 터치하면 조정. 그럼 다시 한번 상단 터치할 수 있다는 거니까. USDT 테더. 테더가 파란색 선을 넘지만 않아주면 된다. 현재 넘진 않았는데 하락 추세의 상단을 좀 건들고 있는 것이죠. 하락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위험해지는 거였는데 돌파하지 못했고 내렸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돌파하면은 위험해지는 거였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내렸다. 현재도 이제 돌파하면 위험해지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민기적되는 이유는 나스닥이 휴장이기 때문이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내일 월요일까지 비트코인이 격렬한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말간에 굳이 코인 트레이딩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체크할 것은 테더가 이제는 하락 추세의 상단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지 다시 맞고 떨어지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순간이고요.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상승 추세의 하단선을 좀 민기적대고 있고 21선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이 상승 추세를 시작하고 나서 21선을 단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21선 근처만 오면은 반등, 다시 근처만 오면은 반등, 다시 근처만 오면은 반등. 21선 터치를 많은 단기 트레이더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회를 주지 않고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근시일 내에 21선 터치를 하는 하락이 나온다? 저는 그건 기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고 올랐던 비트코인 세력이 추매의 기회를 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1선 터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21선을 이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21선 터치를 하면 안 된다. 그냥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량만 홀딩을 하면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그 생각만 하시라고. 그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더리움 이제 이 박스권 빨간색 지지선을 기준으로 박스권에서 지리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장중에 박스권을 이탈할 수도 있지만 장 마감 기준으로만 들어 올리면 된다.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들어 올려주기만 하면 된다. 내일도
밑꼬리를 달면서 들어 올려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 박스권에서 기를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3,000달러 1차 목표가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다음 주 나스닥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엔비디아와 이더리움은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투심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약간의 좀 조정의 느낌이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목요일 아침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고,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나스닥이 다시 한번 5파 상승으로 갈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중기적인 추세는 상방 추세로 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큰 하락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추매의 기회이지 하방 추세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선님 그리고 쿰님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중장기 매매와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이 험난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려면 모든 매매를 다 해야 돼요. 장투 매매와 수익 매매와 단타 매매 전부 다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은 없다. 한 가지만 잘해서는 잘하는 게 아니다. 차트를 보면서 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하루 종일 움직였더니 몸이 반란, 근육은 나도 쉬고 싶어 외치고 눈은 졸린데 생각은 안 꺼지고 잠이 보약인데 시간은 늘 부족해. 그래서 꿀잠 한 번이면 세상 다 가진 기분. 몸이 말해 좀 쉬어. 일단은 내일까지는 좀 쉬세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다시 한번 전쟁을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저는 이제 국장도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